자, 예,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 또 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김혜경도 나섰다. 시장에서 소비 쿠폰 자랑. 지금 이 통상 문제가 이렇게 이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상 큰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발 위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한 나라씩 해결을 해나가고 있죠.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깊은 수렁 속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비롯해서 5나라를 동맹이라고 해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서 빨리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이재명이 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미국 가고 안덕건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가고 그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한덕수도 가야 된다. 그 트럼프와 만나야 된다. 주미 대사를 지냈고 또 통상교섭 본부장 출신이니까 한덕수가 좀 나서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협상 나중에 자기들이 정권을 가져갈 테니까는 정권 가져가고 나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할 때는 협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는 인맥도 없고 인적 네트워크도 없고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밀려오는 거는 엄청나고 뭐 경제 문제뿐이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같이 막 밀려오고 기업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니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비상 상황이죠. 이 비상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은 소비 쿠폰, 현금 살표하는 것이 소비 쿠폰, 어쨌든 이 신청에 지금 좀 열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 뭐 서민들, 국민들 뭐 생활이 팍팍하니까 이게 당장 이 사용하는 거는 좀 반가울 수가 있죠. 반갑죠. 그렇지만은 이 나중에 이제 일어날 부작용 그런 것들은 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설명을 안 합니다.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그러면 이렇게 풀었죠. 지금 국가 부채가 1조 3천억이 되고 전체 GDP 우리나라 GDP 전체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가까이 돼서 위기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설명을 안 하고 어쨌든 지금 소비 쿠폰을 쓰는 데 대해서 본인들의 치적처럼 본인들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죠. 현금 살포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금 실제로 이제 살포가 되고 있으니까는 그 치적만 그것을 자기들 치적으로 간주를 해서 막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혜경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홍보에. 저는 이 김혜경 씨가 언제쯤 이렇게 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까 참 지켜봤습니다. 워낙 그전에 그 배우자들,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전에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전에 김정숙 씨도 그렇고 워낙 논란이 많았고 뭐 김정숙 뭐 법인카드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김혜경 씨도 만만치 않죠. 김혜경 씨도 지금 이 선거법에서 2심까지 그 150만 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지금 대법원 남겨놓고 있는데 이것도 또 판결을 안 할 건가? 이재명이 5개 재판 전부 다 놓치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김혜경 씨는 그 전에 이 뭐 법인카드 가지고 이렇게 뭐 제수용품까지 전부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 사고 과일 2천만 원어치 꽉꽉 쟁여놓고 법인카드 가지고 본인이 안 움직였죠.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그 배소연 씨를 통해서 조명연 씨 마치 이제 집사처럼 부리려고 두 사람을 채용을 한 5급, 7급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본인은 시장도 안 갑니다. 그냥 다 그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알아서 다 하도록 만드는 그 김혜경 씨죠. 그런데 그 김혜경 씨가 오늘 시장 갔습니다. 왜 시장 갔느냐? 소비 쿠폰 홍보하러, 자랑하러. 우리가 이런 거 해서 좋으시죠? 이거 하려고. 이재명이 국회의원 때 지역구였죠. 인천시 계양구, 계양
산 전통시장을 또 갔다고 지금 이 사진도 공개하고 용산에서 다 이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이 가서 상인들 주민들 만나서 개항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러 왔다. 그리고 이 상인들 주민들한테 소비 쿠폰을 사용해 보셨느냐, 뭐 사 드셨느냐 이렇게 하니까 상인들이 뭐 왔으니까 시장 경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최근 매출이 늘었다. 소비 쿠폰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 앞으로 이 신청과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는 앞으로 사용량이 더 늘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김혜경이 여기서 무슨 먹거리를 샀다. 또 뭐를 뭐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뭐 담았다. 소비 쿠폰으로 다 구매했다. 이 어떤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또 이렇게 이 자랑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자,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나라 빚이죠. 그런데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이재명 5년 동안 다 쌓여서 갖고 있다가 다음 정권에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세금을 막 걷어야 됩니다. 그 작업이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비 쿠폰이 사용되는 이 시점에 세금 걷는 작업이 동시에 시작이 됐다. 서로 이제 모르게 하는 거죠. 서로 막 연결이 없는 것처럼 따로따로 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뭐 대선 때 공약을 해서 이렇게 소비 쿠폰을 가지고 뭐 소고기도 사 드시고 막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 돈을 메꿔야 되니까 세금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오늘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돈 본격적으로 걷겠다는 이야기죠. 세금 걷겠다. 그중에서 가장 목돈으로 팍팍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대기업이죠. 대기업. 어제를 비롯해서 계속 이재용 삼성 회장이나 아니면은 LG 뭐 하나 이 회장단들 만나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부담을 가는 세금을 다시 그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내렸는데 다시 25%로 올린다. 원상복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 자, 그러면은 이 재계에서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세금까지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왜? 돈을 펑펑 쓰니까 세금을 걷어서 메꿔 넣어야죠. 이거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하고 김병기 이 민주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직무대행.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집권 한 50일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다 세수 파탄을 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 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앞으로 우리가 선거 때마다 퍼주기를 해야 되니까 선거 때마다 이제 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뭐 2차 뭐 소비 쿠폰 할 겁니다. 한번 재미를 봤죠. 재미를 2번 봤죠.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총선 앞두고 소비 그 현금 100만 원씩 확 풀어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재미 봤죠. 이번에 대선도 이것 때문에 재미를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때마다 돈을 풀려면은 5년 내내 그동안 쌓였던 곡간을 다 빼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다 빠지고 있으니까는 채워 넣어야 되니까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 말이 나섰죠.
그래서 이 김병기 이야기가 위기에 봉착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깃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조세를 비뚤어놨다. 바로 세우겠다. 바로 세운다는 게 세율 올리겠다는 겁니다. 세금 올리겠다는 겁니다. 저번에 구윤철이 이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했죠.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다음 주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 발표를 하는데 세제 개편안을 그 안에 정세 방안이 대거 이제 담기게 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3천억 원 초과일 때 최고세율이 윤석열 정부 이전인 25%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기업 활력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활력을 좀 제고화를 하기 위해서 1%포인트 낮췄는데 이것이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 이것도 그 전으로 막 돌리고 다 되돌리고 어쨌든 이제 이 정세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인데 소비 쿠폰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김혜경 씨까지 나서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현혹하는 겁니다. 현혹하는 거. 당장 이렇게 그 돈 쓰도록 하고 결국 그 부담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김혜경 씨가 거기 또 오늘 활동을 시작을 해서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속실을 만들었죠.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뭐 성남FC 대표도 했던 그 사람을 비서관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면 또 이 부분도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워낙 김혜경 씨가 그 전에 경기도지사 부인일 때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가 그 혐의로 이재명은 지금 기소가 됐는데 재판이 중단돼 있고 본인은 본인 그 이제 기소를 아마 그때 어떤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 안 했지만은 그거 외에 거기 이제 전체적인 법인카드 유용은 1억 원이 넘는 것이고 그것에서 한 부분 한 조각으로 떨어져 나왔던 게 그때 법인카드 가지고 의원식 부인들 이 국회의원들 부인들한테 밥 산 거였죠. 그거는 지금 2심까지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은 대법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확정 판결되면은 피선거권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라고 여기저기 또 다녀야 되는 뭐 그게 별 상관은 없지만은 이제 선거 다 끝났으니까는 어쨌든 그런 이 정가가 붙는 것이죠. 정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법인카드 가지고 밥 산 거 선거법이지만 여기다가 최근에 이 부속실이 들어서고 나서 또 김혜경 홍보에 나서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가평군 수해 현장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뭐 조용한 내조에 나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진 전부 다 언론사에 다 보내줬습니다. 대통령실 제공. 뭐 거기 가서 뭐 흙탕물 그 그릇 가재도구로 씻는 그런 거 사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혜경 씨도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소비 쿠폰 홍보에 나섰는데 그 모습과는 겉에 보이기는 참 좋죠. 갑자기 얼마라도 이렇게 생겨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머지 않았어. 지금 당장 세금 올리는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는 머지 않아서 우리 부담으로 그대로 우리 주머니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걸 지금 마치 치적을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저도 계속 잊지 않고 이 부분을 추적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